대협 시청자 사면철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면철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와 내용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준욱입니다. 자, 오늘은 사면철강 관련해서 최근에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내용이 굉장히 핫했었죠. 그래서 해당 내용이 발표됐다라는 소식이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발표 내용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발표 내용이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부터 함께 보게 되면 이미 한 차례 4월 중순이었죠. 그때 당시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내용을 발표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철강 관련주들이 그리고 우리 사면철강 역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 4월 18일 날 9%까지 갔던 상승 내용이 해당 내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5월 14일 날 이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된 발표 내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철강 알루미늄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의 7.5%에서 25% 예상한 바로 그대로 결과가 나오게 됐고, 적용 시점은 언제다 24년부터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해당 내용이 발표가 되고 나서 사실상 철강 관련주들이 크게 요동을 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사면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련주이긴 하나, 테마주로 엮여있긴 하나,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막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이제 2% 정도 상승이 5월 14일 나오긴 했었는데, 막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는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왜 발생하지 않았을까를 좀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자, 기존의 7%에서 25%로 이미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어떤 실적이라던가 어떤 일정이 기대치랑 부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요.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관세율이 기존 7%에서 25%로 인상이 될 거라는 전망은 이미 4월 중순에 한번 차례 나왔었고, 그리고 해당 내용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묻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2배, 전기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무려 4배나 올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서 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전기차가 이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요게 2200대 정도가 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수출된 것 말고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관세를 4배 정도 높인다라고 해서 직접적인 중국산 전기차의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저의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결국 관세를 4배 정도 높이게 된 계기가 지금 중국차를 수입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분이 수입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막겠다라는 저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배터리 부분에서도 25%, 주요 광물에 대해서도 25%, 그리고 의료 제품이 원래 이게 관세가 없었거든요. 무관세였는데 이것도 50%까지 끌어올린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 관세로 인한 국내 증시 영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는 이 중국 제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반사이익으로 국내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시장은 판단이 들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냐? 사실 미국에서 중국산 철강 비중이 1% 미만으로 굉장히 적다. 그리고 우리나라 철강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중국에 관세를 크게 부과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량이 늘지 않는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국이죠. 미국에 합작 법인이 있다던가 생산 법인이 있다던가 그런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지,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지 않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크게 수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테마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 중국산 철강제가 못 들어가게 되면 이 해당 물량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산 저가 철강과 일본산 이 엔저 현상으로 인한 저가 철강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국내산의 경쟁력과 입지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에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리스크적으로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철강을 생산하는 약 55%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우리나라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격 하락이 되면 결국에는 이 수익성이 악화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산 철강협회에 따르면 이 중국산 철강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약 30%나 늘은 수치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이슈들이 있었고 관련된 철강 제품들의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가 결국 바라는 것은 이 현재 1년 이상, 2년 이상 장기 박스권을 결국 돌파하는 게 우리의 어떤 다 같은 주주의 소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결국 돌파하려면 여러분들 철강 시장 자체가 돌아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박스권 구간에서 중간중간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추세는 벗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금리 인하가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철강 관련주들이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해보자,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게 되면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 저점만 안 깬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